말기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보통은 계속 연명 의료를 하죠. 인공호흡기 대고 또 심폐소생술 하고. 그래서 이걸 안 하려면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안 하겠다. 또 가족 여러 명이 동의해야 이걸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결 이게 간단해집니다.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거의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매년 허 교수님 모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또는 밖에 나와서 삶을 마감할까의 문제입니다. 네. 웰다잉법,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잘 죽음을 준비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연명 의료가 안락사하고는 다른 거죠? 예, 안락사는 이제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고요. 네. 예, 이제 연명 의료 결정이라는 거는 불필요하게 환자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것을 이제 하지 않도록 네. 예,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연명 의료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네 가지,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네 가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급 상황이 말기 환자가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네. 인공호흡기나 만약에 이제 연명 의료를 중단하게 되면 인공호흡기나 뭐 혈액투석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단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네. 그런 게 필요할 때 미리 그러니까 상의해서 아예 시행을 하지 않는 그게 더 유보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물론 거기서 연명 의료를 중단했지만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하고 또 심호흡이 돌아오고 이러면 뭐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거고요, 당연히. 그럼 네. 네. 이게 이제 연명 의료 중단 제도가 올해 처음 시도된 겁니까, 이게? 네, 일명 존엄사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논의가 시작된 거는 1997년도부터입니다. 네. 당시엔 보라매 병원에서 중환자가 그 부인의 요청으로 퇴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의사들 처벌받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은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시끄러웠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다가 올해 2월에야 정리가 돼서 이제 법이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또 이 너무 엄격하다 규정이 네. 그렇게 해서 올해 11월에 또 법이 한 차례 또 개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는 그 겁니다. 개정된 게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된다. 내년 개정된 3월에 시행된다 예, 이 시행이 되는 말씀이시군요. 겁니다. 네. 네. 현장에서 교수님 보시면 본인이 또는 자녀들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는 연명 의료 받아서 고통만 연장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이게 법제화됐고요. 네. 많이 공론화가 돼서 이제 환자분 스스로도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 네. 이제 가족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가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시라면 만약에 집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이나 이럴 때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실 수 없다면 어떤 게 어려울까요? 정말 쉽지 않은 네.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이 연명으로는 게 결국에는 이제 법적으로 소극적, 적극적 안락사하고는 다르다는 부분이 네. 뭐냐면 그건 분명히 사실 수 있는 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건데 네. 이거는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통만 있으신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라면 아까 김서환 평론가가 말했던 것처럼 약간 법적으로 이 부분이 오래 끌었던 게 법조계에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보장이 된다라면 진짜 글자가 들어 법조계는 만에 하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만에 하나 살릴 수 있는 네. 사람인데 혹시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생명을 잃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려가 좀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극적인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건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네. 현장에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말기 환자분들을 많이 매일같이 보실 텐데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사례 또는 중단하지 않는 사례 보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법에서 이제 그 요구하는 대로 말기나 이제 임종기 환자가 이제 이 대상인데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경험들이 이제 많이 쌓였죠. 보라매 네. 사건 이후 한 20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나 친지분들이 중환자실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전 국민이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냥 막 그런 점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시면 예를 네. 들어 그냥 보내드리는 게 뭐 굳이 연명 의료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더라도 네. 가족 자녀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네. 아니 아버지 살아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우리 정서에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명하기가. 맞습니다. 예. 네. 예.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뭐 가족의 입장도 있고 의료진 입장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면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고통받는 기간만 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 개정돼서 연명 의료 중단하는 게 더 쉬워진다. 어떻게 쉬워진다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게 동의를 안 하면 네. 이게 결정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네. 직계 손비속처럼 말이 어려운데 위로 자기 수적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내지는 손자까지 있으면 거기까지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바뀐 것은 바로 위 단계나 바로 아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이라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까지만 동의를 하면 아니, 연명 의료 중단할까? 교수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전부 동의해야 한다면 네. 환자가 지금 의식이 없다며 저기 며느리까지 전부 서명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은? 며느리는 아니고요. 네. 예, 실제 예를 들면 이제 90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네. 자녀가 60대 6명 자녀는 다 동의했는데 손자 손녀를 따져보니까 13명이에요. 네. 그중에 2명이 안 된대 연락이. 왜 안 되느냐? 한 명은 감옥소가 있고 한 명은 가족들하고 의절하고 연락이 안 된다. 그거 네. 못 하는 거예요. 그는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연명으로 중단 결정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정부가 발표한 이행 보고서를 보시면요. 예, 전체 환자 중에서 3분의 1은 이제 여전히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의 2는 여전히 이제 가족들이 대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도 사실 보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연명의료-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을 현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1년에 우리나라에서 28만 명이 돌아가시니까요. 하루에 이 문제가 700명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서울대학병원 같으면 한 달에 100명이 돌아가시니까 매일 서너 명이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앞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 병원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하늘이 낸 생명 그냥 사는 날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지 그냥 좀 더 살려고도 발발발발 하는 사람이 더 처량해 버릴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돼 가니까 죽음이 내 앞에 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큰 손을 벌리고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또 새로운 약도 발견될 수도 있고요. 맞아. 제가 아는 우리 친척분은 이제 후두암 걸리셔가지고 큰 수술해서 혀도 절제하고 막 이러셨는데 의사분이 하는 말씀이 3년 전에만 해도 돌아가셨을 건데 다행히 지금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지금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갈 때 슬픈 죽음이 돼야 돼요. 근데 아유 속상해, 아이고 힘들었어. 이런 죽음이 되면 안 되니까 갈 때도 깨끗이 애들이 슬프게. 내 경우라면 뭐 여행도 다니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내 부모님이라고 하면 연명 치료를 저는 끝까지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렇게 연명 치료 안 받을 거야 하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0.1%의 가능성이라도 보겠다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시면요. 예,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괴리가 있는데 네. 결국은 환자 중심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교수님 네. 보시기에 저거는 정말 환자 고통만 연장시키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 드실 때도 많습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3만 내지 5만 명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임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네, 알겠습니다. 배우 손숙 씨가 최근에 보니까 저희 KBS 스페셜 보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제출했다. 네. 이건 뭡니까? 이건 사전 요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내가 진짜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어디까지 의료 행위를 해달라 네. 하는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거는요. 병원 찾아가서 네.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동의를 그렇죠. 때는 의식이 없으면 가족들이 예, 그 전에 이제 생전에 의식이 있으실 때 연명의료 계획 중단서를 의료의향서를 먼저 작성해서 제출을 해놓으면 그 환자가 혹시라도 치료가 불가능한 지금 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됐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그 연명의료 의향서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입니다. 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가까운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기 네. 때문에 그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돌아가시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네. 차라리 편히 쉬시라는 말을 제 입에서 네.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쓸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내년 3월부터는 법 개정이 돼서 가족 중에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동의하면 이제 연명 의료가 중단되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그걸 결정하는 거죠. 가족들. 예, 네. 예. 이분이 연명 의료를 중단해도 되는 건지는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의료진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희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의료진 의사 2명이 먼저 해야 그다음 단계. 의료진이 2명이 내고 예. 그러면 이제 환자들의 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연명 의료 중단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큰 병원에서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법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 기관에서만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 큰 병원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제로 작은 병원들, 요양병원에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름아름으로 나가실 분 나가시고 계실 분 계시고 이렇습니까 지금? 예, 과거에 해오던 이제 그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라는 이제 간행적인 서식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룡윤리위원회를 하라고 정부는 권유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좀 이건 개선돼야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큰 병원에서밖에는 가능하지 않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중단해서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집에서 가족들과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뭐 통증을 줄여주는 뭐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집에서 간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네. 아무리 아파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병원을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병원에서 마감하시는 게 예, 아닌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다가 없어진 왕진제도라든지 일본에 하고 있는 재택의료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허대석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자, 사사건건 내일은 정청래, 정두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